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한번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지금 도하 언론을 도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유명한 먹방 쯔양, 야, 구독자 수가 1000만이래요. 대단한 분이죠. 예. 근데 쯔양의 이런 그 인기, 그리고 이제 돈을 많이 번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그야말로 갈취한 인간들이 있네요. 야, 이런 못된 유튜버들입니다. 이걸 사이버 레카 유튜버라고 하는데요. 이게 검찰에서 대대적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시민이 고발을 했어요. 자, 문제는 요거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요. 바로 오늘이 11일이잖아요. 10일 날, 그러니까 이제 가세연에서 맨 먼저 요 녹음을 전부 보도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다음 날, 11일 날, 이 쯔양이 요 사실관계를 털어놓으면서 이게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주 못된 인간들인데요. 이거 뭐 반드시 엄벌해야 될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관련 내용. 저도 뭐 새로운 그 유튜버들, 저는 이제 이 먹방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잘 몰랐는데요. 이야, 대단합니다. 이 사기친 이 협박 내용이 이제 뭐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은요. 지금 보도만 보더라도 아직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이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여러분께 간결하게 말이죠. 요 기사가 막 온갖 언론에 뭐 도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핵심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요.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 오늘 또 2차 MBN 주제로 이제 2차 토론회가 우리 국민의힘 TV 토론회가 2차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더 격렬하게 진행이 됐는데, 자, 항상 구도가 말이죠. 한동훈 대 나머지 3명. 근데 언제든지 나머지 3명 중에 포문을 제일 세게 여는 후보는 원희룡이. 자, 원희룡이가 말이죠. 세 가지 의혹, 문자 의혹, 그 다음에 김경률을 갖다가 금감원장 시키겠다는 거, 그 다음에 가족들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밝혀라. 분명하게 밝혀라고 아주 센 강도로 얘기를 했고요.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 요렇게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는 이 김의겸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나는 정계를 은퇴하겠다까지 딱 한동훈이가 맞받아 쳤습니다. 그리고 나경원은 탄핵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 아주 물정을 모르는구만,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윤상현은 이념 좌파들이 너무 많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 이재명이 지금 이제 이 토지 관할, 법률적으로 토지 관할 법원을 좀 바꿔달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수원지법에서 하는데 이거 유죄 판결이 100%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앙지법으로 살짝 옮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병합해달라. 그런데 이 병합은 중앙지법에서 어디로 병합하냐? 한다면 김동연인데요. 김동연 대파는 이미 쌓여있는 것도 말이에요. 1심 나오는데도 3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른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증인이 400몇 명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 이재명이가 검찰 줘서 부동의를 나 동의하지 않아 딱 하는 바람에 증거를 쓸 수가 없으니까 이런 무지막지한 재판 요거를 이재명이 가는데 꼼수를 부렸는데요. 대법원에서 참 오래 간 만에 참 시간도 더럽게 많이 걸려요. 막말로 아주 열받아요. 자, 그런데 조이대 이 인간은 뭐 하는 인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하간.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대법원이 이제 오늘 이 그 심판 부서가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좌파가 둘 있고 우파가 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 맡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요. 저도 이제 주변 법조인들한테 얘기를 딱 들었는데 X입니다. X. OX라면 X. 누구한테 물어도 X예요. 그런데 요거를 이재명이 치고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이에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안 열리잖아요. 예. 이게 지난번에 기각 판결되는데도 대법원에서 그때도 이 좌파 대법관이 딱 요거를 딱 들고 앉아갖고 한 달이 넘도록 심리를 안 했잖아요. 1, 2심에서 다 기각 쳤는데 법관 기피. 요것도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거 하면요. 이제 그 4명이 결론이 안 나면 전원 합의부로 넘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전원 합의부로 들어가면 또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 그러니까 이 이재명이 아주 교묘하게, 자,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말이죠. 하여튼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대법원에서 최대한 빨리 나오도록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필요한 대목이 아니냐. 그리고요, 그때도 여론에서 난리를 치니까 30 며칠 만에 그 이 좌파 대법관이 판결을 내렸어요. 1, 2심대로 기각. 자, 그런 것처럼 이거는 말이죠. 지나가는 소한테 물어봐도 절대 병합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너무나 자명한 모든 사건이 다 지금 이 관련해서는 다 수원지법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관할법원이 그래서 수원지법인데 이재명이도 또 경기도에 살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도 관할 수원지법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절대적으로 중앙지법으로 넘어올 수가 없다. 이게 지금 결론으로 법조계에서 보는 결론적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또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말이죠. 예, 그 정도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제 쯔양은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 먹방 아주 워낙 유명하니까. 요게 한마디로 전에 남친, 예, 이 남성 대학교 다닐 때 이제 만난 그 남친인데, 뭐 중간에 하여튼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남친한테 40억 플러스 알파를 득 줬고요. 뭐 성폭행도 당했고 하여튼 나쁜 일은 다 당했어요. 그래서 온몸이 막 피멍이 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요 내용을 이 사진, 그리고 이제 어떤 이 사이버 해커들이 과연 어떤 유튜버들인지 요건 이제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도로 다 나와요. 요거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요거 변호인들도 지금 전부 다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야, 정말 너무나 안타깝네요. 이거 피먹 들은 거 보십시오. 맞아가지고, 예, 남친한테 맞아갖고, 예, 아주 나쁜 인간이에요. 요런 거 보십시오. 막 이 온몸이, 예, 이 4년간이나 남친한테 매일같이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4년을. 그리고 4년 동안에 뜯긴 돈이 40억 플러스 알파라는 겁니다. 예. 야, 이런 인간, 이런 사기치는 인간들 말이야. 이거 입술 떠지고 뭐, 와, 이거 한번 보십시오. 예. 야, 참, 그런데 안타까운 게, 야, 쯔양은 그런 부모님도 없고, 이 친한 친구도 없고, 이 변호사도 없었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방송에 빠져갖고 그런 자기 인권을 좀 지켰어야 되는데, 아무리 남친이지만 이건 남친이 아니라 폭력배죠, 폭력배. 자, 이 지들끼리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이버 레카 유튜버가 뭐냐면 여러분들 조회수를 많이 올리기 위해서 말이죠. 이 가짜 뉴스를 갖다가 퍼뜨려가지고 하는 인간들이 바로 이게 사이버 레카 유튜브라고 해요. 유튜버들. 자, 전국진 유튜브 주작 간별사로 되어 있고요. 이준희는 유튜버 구제역 유튜버 구제역의 진짜 운영하는 사람은 이준이고 주작 간별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전국진. 요것들이 일종의 지금 수사 대상으로 올라간 나쁜 인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구제역. 예. 이게 구제역 유튜버. 그 다음에 카라큘라. 예. 자, 카라큘라. 전부 다 부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쯔양을 변호하는 변호인들이 지금 김태현 변호사하고 김기백 변호사. 그래서 이 변호사들 말이죠. 아주 뭐 열심히 좀 해서 이 쯔양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당했지 않습니까? 요 억울함을 반드시 이 해결해 주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지금 이제 여러분께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자, 쯔양 모르는 분은 없겠죠. 이제 본명이 박정원이라고 합니다. 구독자가 현재 1000만 명을 넘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시민이 검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고발한 지 하루 만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 부장검사가 최수호인데요. 형사 3부에 하루 만에 즉각 배당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검찰에서 이 사건은 엄중하게 본다.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오전에 황천길이라는 익명의 고발인이 고발을 했는데, 자, 그래서 쯔양을 협박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 구제역, 전국진, 카라큘라 등등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고발장이 제출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매우 이례적이다. 그래서 검찰은요, 쯔양한테서 수억 원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는지, 또 실제로 돈을 챙겼는지, 그리고 수천만 원의 계약을 체결한 전후 사정,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세연에서 10일 날 사이버레카 유튜버들이 말이죠, 이 쯔양의 과거를 언급하면서 협박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려고 한 정황이 담겨있는 녹취 음성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녹취록에 따르면요, 구제역, 전국진 이런 유튜버들이 말이죠, 이번 건은 터뜨리면 쯔양 은퇴해야 한다.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게 낫다. 쯔양이 입막음병으로 예전에 같이 일했던 여성들에게 매달 600만 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녹취록에. 그리고 구제역은요, 카라큘라와의 통화에서 그냥 엿바꿔 먹는 것이 낫지 않느냐. 쯔양을 건드리는 걸로 해서 한 10억을 받으면 된다. 쯔양 하나 밟는다고 너희 채널이 무기한 수익이 정지될 텐데 저우지를 잘해봐라. 이러한 내용이 녹음 파일에 전부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유튜버들 전부 사실이 아니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센에서요, 이 방송이 나가니까 11일 날 모두 말씀드리겠다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과거에 남친 A씨가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면서 협박하고 폭행했다. 이거를 전부 공개했어요. 그리고 먹방을 시작한 뒤에도 이 남친 A씨가요, 소속사를 만들어서까지 폭행을 이어갔고, 수익금 정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쯔양 측 법률 대리인 김태현 변호사는 말이죠. 상습 폭행, 상습 협박, 상습 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 왔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 A씨 남친이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써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된 바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뭐 남친은 죽었으니까 뭐 대책이 없지만은 지금 그 살아서 지금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요 유튜버 사이버 해커들 주작감별사 구제역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라툴라 이런 그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모두가 전부 다 부인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예, 지금 이제 부인하면서 입장문을 내놨는데 이 사람들 입장문은 제가 이거 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은데 요거는 보도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제2차 말하자면 TV 토론이 되겠는데, 오늘은 MBN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원희룡과 한동훈 간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널 정도로 격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금 공세를 친 사람은요, 먼저 이제 원희룡이가 쳤는데, 원희룡이의 비판의 핵심은 바로 여론 조성팀을 운영한 의혹,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공천에 개입한 의혹, 그리고 김경률 금감원장 추천 의혹, 요 3대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라. 3대 의혹이 사실이면 어떻게 책임지겠느냐. 자신의 대권을 위한 이미지만 생각하고 거짓말과 분열을 서슴지 않는 사람이 대표가 되면 우리는 다 죽는다. 요렇게 시비를 걸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는요, 근거를 대라. 김의겸 씨는 농협이라도 들었는데 원희룡이는 김의겸만 또 못하다. 던져놓고 넘어가는 방식의 구태정치는 그만둬라. 딱 받아쳤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이가 말이죠.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에서도 도저히 한 위원장 가족을 포함한 측근들의 관여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공천이 단행됐다. CBS에서 같은 내용이 5월에 보도됐고 다른 근거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모 서기관 강모 변호사 몇몇 현재 비례의원들 포함해서 비례 명단이 중단에 바뀌기도 했는데 그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당무 감찰을 통해서 밝혀야 한다. 그래서 당무 감찰까지 거론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근거가 뭔지 다 이야기해봐라. 선거 앞두고 그냥 오물 뿌리는 것 아니냐. 저는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뇌피셜이지 않느냐. 예, 뇌피셜 근거 없는 주장이다 이거죠. 말씀하신 두 분과 제 처가 아는 사이고 일면시라고 있다면 제가 정계를 은퇴하겠다. 맞받았어요. 그러면서 김경률을 왜 금감원장으로 추천했나? 한 후보 해명이 거짓말인 게 드러나면 어떻게 책임지겠느냐? 원희룡이가 다시 묻고 한동훈은 추천한 사실이 없는데 허위사실 유포를 말아달라. 사실이면 은퇴하겠다. 그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원희룡이가 말이죠. 한동훈의 여론조성팀 관련 보도가 났는데 여론조성작은 불법이다. 해명이 거짓말로 나오면 어떻게 책임지겠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한동훈이가 나와는 아무 무관이 없는 얘기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나서 말이죠. 또, 나경원이가 이제 또 이 대통령 탄핵 문제를 두고 설치를 벌였는데, 한동훈이는요, 나경원이가 제 언행이 탄핵을 유발하게 한 것이라고 했는데, 적반하장이다. 나경원이가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탄핵을 막기 위해서는 나경원을 찍어야 한다. 이런 공포 마케팅을 했더라. 탄핵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올리는 거 아니냐? 탄핵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나경원을 공격했어요. 그랬더니 나경원이가 이미 국회에서 탄핵 청문회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반박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나경원은요. 아니 법무장관 할 때 도대체 뭐하고 있었느냐. 이재명이도 구속 못하고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영장도 기각된 거. 그러니까 한동훈은 영장은 사법부 판단인데 이 같은 당인데 장황하다고 말하니 참 당황스럽다. 그리고 윤상현은요. 박근혜 대통령께 검사로서 35년을 구행했는데 지난번 박 대통령 펴었을 때 개인적으로 사과라도 했느냐.
그리고 국정농단 때 1000여 명을 조사해서 200여 명을 잡아놓고 5명이 자살했는데 문재인에 대한 수사는 왜 안 했느냐. 그러니까 한동훈은 그 사안은 대단히 가슴 아픈 사안이다. 하지만 우리 지지자들은 이미 탄핵의 강을 건너는데 다시 탄핵의 강으로 돌아오려는 것은 좀 그렇다. 예. 그래서 이제 수사에도 몰리고 대답도 뭐 잘들도 하고 공격도 잘들도 해요. 그러나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널 정도로 지금 그 질문과 그 답변이 공격 수준이 너무나 지금 높다는데 우려들이 굉장히 커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이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요, 지금 중앙지법에서 심리를 해달라. 재판부 변경 신청을 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예, 오늘 대법원에서 요 토지 관할의 병합 심리 사건인데 대법원 일부에 배당이 됐고요. 주심 대법관은 서경환 대법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래 수원지법의 신판사가 이제 이 부장판사, 이 신판사가 이제 그 신진호 부장판사가 이거를 관할하게 딱 떨어졌잖아요. 이거 컴퓨터 배당했더니 신판사한테 떨어진 거예요, 부장판사한테. 그러니까 이제 신판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화영이 이거 9년 6개월을 처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놀래가지고 아이고 무서워서 이제 피하는 거예요. 신진호 부장판사한테 안 받겠다 이거. 한마디로 해서 무서워서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내가 죄진 게 맞다. 이실직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지법에서 받겠다는 얘기는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이화영 같이 똑같이 또 중형을 선고받으니까 내가 중형을 선고받지 않겠다. 예,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가 셀프 선언하는 양심 선언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아무 죄가 없어? 그러면 뭐 신진호 부장판사보다도 더 센 심판사보다도 더 센 판사가 온들 팩트와 법리로 이길 수 있으면은 재판부를 기피할 필요도 없고 서울로 옮겨달라고 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이화영이 죄하고 거의 똑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이 공포심에 질려갖고 도망가는 겁니다. 지금 주행량 치는 거예요. 서울중앙지법으로. 이게 바로지겠습니까? 자, 그래서 무죄를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 재판을 최대한도 지연시키려고, 예, 어디 가도 그 죄는 달라질 수가 없죠. 형량이야 판사가 따르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죄 자체가 없는 죄가 생기고 있는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망가가지고 재판을 최대한으로 끌겠다 이겁니다. 벌써 대법원 심리하는 동안에 신진호 부장판사는 심리를 못하잖아요. 재판을 못 열잖아요. 요거를 노린 거예요. 아주 치졸한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법원 일부에서 이제는 대법원 일부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부는 누구가 들어가 있느냐? 일부는요, 지금 이제 김선수, 노태학, 오경미, 서경환,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김선수는 아주 제일 악질 민변회장 출신의 좌파예요. 그리고 오경미는요, 김명수의 후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진보 판사들로 되어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이 본래 말이죠. 요 일부 재판부는요, 지난번에 이화영이가 법관기피 신청을 맡아갖고 이 상고까지 했는데도 계속 30여일간, 31일 만에 재판을, 결론을 내렸어요. 결국은 1, 2심하고 똑같이 내리는데, 1, 2심에서는 8일, 9일 걸렸는데, 3배가 넘는 31일이 걸려서 겨우 판결을 내려서 72달 이상이나 재판이 지연됐어요. 이번에도 똑같이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소부 내 이견으로 병합 여부 결정이 늦어지면 이번에도 재판이 상당수 지연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고요. 요게 중앙지법으로 넘겨질 경우에는 결국은 지금 중앙지법의 김동연 지금 형사 33부 여기로 넘어갈 건데 여기에 있는 사건만도 말이죠. 벌써 이게 4, 5년 뒤에나 1심 판결이 나올 것 아니냐. 요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대북송금 심리는 마찬가지로 이게 4, 5년 뒤에나 1심 판결이 나올 텐데 그때야 가서 다뤄지면은 이재명에 대한 1심도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제 이 법률 전문가들의 얘기를 보면은요. 자, 이재명이가 경기도 도지사 때 이루어진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관할이 수원 이것이고 요 사건과 관련된 공범들도 전부 다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병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예. 이렇게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재판 사건이 워낙 복잡한 사건인데 요 복잡한 사건에 대한 이해도
예, 그리고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 또 정보, 요거는 수원지법이 다 가지고 있고 특히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거는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의 효율성 측면, 그리고 재판이 안정성 있게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이 재판을 가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재판을 내는 것이 재판의 일관성과 이 안정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병합 처리는 결국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법률가들의 얘기가. 자, 그래서 그러면 서경환 대법관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요거를 제가 찾아봤더니요. 서울법대학을 나왔고 서울대학교 이제 법대하고 석사도 서울대학에 했어요. 고등학교는 건대 사대 부고를 나왔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분은요. 서경환 대법관은 이제 중도 보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수원은 21기니까 한동훈의 6년 선배가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면 뭐 충분하게 여러분들 이제 아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참고적으로 이제 전원 합의부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분리하느냐, 안 분리하느냐? 제가 보기에는요, 전혀 불리하지 않다. 왜냐하면요, 이 서경환 대법관하고 마지막으로 이 권영준, 요 둘이 들어가면서 그 전에는 진보가 7, 그 다음에는 이 중도보수가 6. 그래서 이제 중도보수가 한 명이 부족해요. 자, 그런데 요 서경환이하고 권영준 맨 마지막에 요 두 분이 이 대법관이 되면서 뒤집어졌어요. 진보가 6명, 중도보수가 7명. 요렇게 지금 뒤집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지금 계속 뒤집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김명수도 바뀌어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조이대로.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거는 자료가 조금 오래된 거라서 지금 이렇게 7대 6으로 달려졌다.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대법관은요, 이번까지 싹 바뀌어버리면 지금 이제 10대 3으로 압도적으로 보수파가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높아진다. 그러면은 이거 전원합의부로 가더라도요. 절대적으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병합 심는 결정 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제 그 제일 센 김선수 민변회장, 그 다음에 이제 이 오경미 인권법, 요 두 명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여론의 압박은 계속돼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 마치겠고요. 잠시 후에 이어지는 저희 심야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